18번하고 9번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걔를 등차로 만들겠대. 그럼 18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걔가 첫째 항이겠죠? 그렇게 하나 잡을까요? 예시 부분 보시면 됩니다. 18번과 9번 사이에 뭐 어떤 놈 이렇게 넣었다고 칠까? 그러면 간격을 좀 이용해봐. 야, 얘가 뒤에 9가 되려면 얼마나 가져야 돼? 100칸 18 플러스 3D 했더니 얘가 9. 네, 공차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뒤로 갈 때마다 3개씩 떨어진다는 얘기라서 얘가 15고 그대로 12가 됩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는 수열을 가지고서 간격을 잰 거야. 얘가 예를 들면 A1이고 얘가 A4잖아. 제가 A4에서 A1 뺀 거가 3D다 해놓고서 문제를 푼 거예요. 밑에 약간 더 어려운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제 127번 문제. 마이너스 8하고 3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겠다. 똑같이 따라서 써주세요. 책에 나와 있으면 거기다 이름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여기서는 첫째 항이 누구야? 가장 처음. 마이너스 8. 얘가 첫째 항이 아니야. 이게 첫째 항이야. 이거 진짜 찐 이름이 A1. 얘는 두 번째 수열 A2. 얘가 세 번째. 얘는 몇 번째야? A 몇 번째? A 몇 번째야? N 플러스 1. 이름 하나 더 뒤로 가고 있죠. 1일 때 2, 2일 때 3, n일 때 n 더하기 1. 얘가 a n 더하기 2번째. 그래서 위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접근을 해보는 거지. 가장 뒤쪽에 빠져있는 애가 n 더하기 2번째인데 실제가 30번째였고 가장 앞에 있는 걸 a1이자 뭐 a라고 부르는데 걔가 마이너스 8이었대. 둘의 간격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둘 사이의 간격이 뒤에 이름에서 앞에 이름 빼시면 돼요. n 더하기 1 공차.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38. 그냥 위에 이름에서 아래 나와 있는 이름 그대로 빼는 거야. n 더하기 1. 그래서 문제에서는 공차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D 자리를 2라고 써주시고 약분해서 정리를 합시다. 네, n 더하기 1이 19니까 n 값이 18이다. 자연수 값을 구하시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근데 브릿지 때 풀라고 했다 시도 실패한 문제네. 로그 몰라가지고. 첫째 항하고 가장 끝에 있는 항 이름을 좀 붙여주시고 몇 번째 수열인지. 누가 첫 번째야? 앞에 거. 가장 앞에 있는 애? 여기랑 이름이 겹치네? 이거는 진짜 이름을 X1이라고 붙일게. 안 헷갈리게. 이게 X1. X2, X3. 얘는 X 몇? 16. X16. 이게 진짜 이름. 17번째. 그래서 정확히 나와 있는 수열이 있으면 걔네들 사이에 간격을 보고 문제를 푼다. 자, 로그 루트 5의 7값이 17번째 수열이고요. 로그 루트 5의 21 자리가 x1입니다. 근데 잘못 썼어? 7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빼면은 몇 D 차이 남? 16D. 밑자리가 서로 같을 때 로그의 차는 나누기로 통한다. 루트 5에 7분의 1 나누기 21. 7분의 1 나누기 21? 이렇게 생겼어? 장난이 아니네. 일단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나 이거 정리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멈췄을 것 같긴 한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 1번서부터 15번까지 합을 구하시오. 자,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1번서부터 15번. 예, 13. 0.5. 아니지. 아니 가운데를 찾으라고. 가운데 항. 7.5. 15도. 1번하고 15번의 가운데. 홀수계잖아, 홀수계. 왜 점 얘기를 하고 있어? 가운데. 이런 식으로 땡기다 보면은 홀수계면은 정 가운데 딱 누군지 나오잖아. 그냥 얘랑 얘 평균 위치 찾아도 돼. A의 8번째.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정 가운데가 8이잖아. 그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게. 자,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15과목을 본 거야.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15개로 나눴대요. 그럼 이게 내가 시험 본 거의 평균 점수거든요? 근데 그 평균 점수가 얘로 통한대요, 얘.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도대체 뭐야? A 1번서부터 A 15번까지의 합이 15 곱하기 A 8이잖아. 그럼 나 8번째 항만 좀 구해주면 됐겠네? 8번째 항 구해볼까? 8번째 항? 따라오고 계세요? A8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로? 맞아. 여기 자리에 들어갈 말에 얘는 가짜 이름이었거든. 우리 진짜 이름이 이제 이거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거든. 이름이 하나씩 밀리고 있잖아. 얘가 X9가 돼야 돼. 그래서 정답이 X1 또는 X17 가지고서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X9는요, 1번하고 17번의 평균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되시나요? 야, 내가 여기가 4고, 얘가 5고, 6이고, 7이고, 8이면 얘가 정 가운데 서 있잖아. 시험 봤는데 4점 받고, 5점 받고, 6점 받고, 7점 받고, 8점 받았어. 몇으로 나눠? 5개로 나누지. 5과목 시험 봤잖아. 근데 그게 평균 자리인 6점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내 점수의 정 가운데를 평균이라고 하잖아. 지금 이런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야. A 원서부터 A 15번까지 더해봐. 그거 더하고 나서 15개 과목 시험 본 거니까 15로 한번 나눠봤어. 그랬더니 얘네들의 정가운데 찾으면 1번하고 15번의 가운데를 지정해도 돼. 이게 마치 4번하고 8번의 가운데를 지정해서 6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8번째라고 쓴 거고, 분수가 약간 역해서 곱하기 15를 한 거고요. 지섭이 말은 A라는 거는 가짜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은 X로 서술하기로 했잖아요. 해서 A 이름은 하나 밀어서 쓰니까 X9라고 쓰겠대. 근데 그 X9에 해당되는 걸 내가 찾아가지고 답을 써줘야 되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놓여있는 놈하고 똑같아. 야, 여기가 15개여서 내가 가운데를 이렇게 딱 부를 수 있었는데, 이게 양옆에 항이 하나씩 늘면 여전히 가운데는 꼭 걔잖아. 원래 얘네들의 가운데랑 똑같을 거 아니야. 왼쪽 오른쪽 대칭으로 하나씩 늘렸잖아, 항의 크기를. 그래서 여전히 그 가운데는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X 1번서부터 17번까지의 평균 자리 구한 건데, 이거 모조리의 평균이 아니라 그냥 얘랑 얘 가운데로 찾아도 답은 똑같이 나온대. 그래서 X9 계산하는 방법은 X 1번하고 X 17번 둘이 더해서 반 까는 방법이 있대요. 너네 이거 둘이 더하면 몇 나와? 네, 진수끼리 곱했대요. 자,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얘 5의 2분의 1제곱이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나가지? 2분의 1로 나가, 2로 나가? 2로 나가. 밑에 2분의 1제곱이라 2로 나가. 약분 처리하면 X9가 로그 5의 3이야. X9가 로그 5의 3이야. 그래서 얘가 답이야. 보기가 없군요. 서술형이어서. 약간 어렵고, 요거는 자습할 때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오늘 풀어야 되는 양이 안 많대. 많지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좀 애매했던 문제들은 다시 풀고 질문 좀 하시고, 개념 정리할 때 문제가 애매하면 그 문제를 다시 쓰고 그걸 좀 정리하는 것도 좋아. 문제 자체를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등차중항이라는 테마가 하나 있대요.
자, 제가 방금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를 찾아 어차피 평균이잖아 라는 그런 표현들이 다 등차 중앙이야. 나 등차 수열인데 가운데 한 가지고서 성질을 논하겠다 해서 가운데 한 갖고 등차 수열임을 확인하는 작업,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대. 제가 1번이 있고 4번이 있고 7번이 있거든요. 간격이 3으로 일정해. 그래서 등차 수열이 맞고 가운데 있는 거를 주인공으로 한번 해볼게. 오늘부터는 가운데 항이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 그럼 제가 이 전에 있는 거 어떻게 쓰냐면 1에서 공차 하나 뺀 걸로 쓰거든요. 아니 4에서 4라는 위치에서 하나 땡긴 거. 그럼 이 7은 어떻게 설명해? 4에서 공차 하나 먹인 수가 7이 됐겠지? 그래서 보니까 양 사이드에 있는 1하고 7을 더하는 시행이 사실은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거랑 똑같대. 보니까 4가 2개가 생긴 거야. 4 이 새끼가 누구였나 봤더니 가운데 양 2명이 있는 거. 가운데 양 2개 있는 거. 제가 양 옆을 2로 나누면요. 1번 수열하고 7번 수열의 평균 자리가 4번이었어.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n번째가 있고 n 더하기 1번째가 있고 n 더하기 2번째가 있다.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간격이 뒤로 일정하면 요 앞에 있는 놈은 AN에서 공차를 하나 뜯은 놈이고, 아이씨, 자꾸. 여기 가운데 있는 항에서 공차를 하나 뜯은 거고, 요 뒤에 놓여져 있는 n 더하기 2번째는 가운데 항을 기점으로 봤을 때 공차가 하나 더 들어간 수래.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거를 둘이 더해봤거든? 뭐가 남아? 이렇게 둘이 더하면? 뭐가 남아? 가운데 있던 얘가 2개가 남는데 지금 지섭이 말은 이렇게 둘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생긴 애가 2개가 남는다 이 얘기야. 기억할 때는 n번째랑 n 더하기 2번째 둘이 더해서 평균을 내면 그게 가운데 있는 놈과 똑같다. 이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거야. 대칭.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가운데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 축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문제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순서대로 등차를 이뤄요 라고 하면 가운데를 찾아서 그것이 누구랑 누구의 평균이다라는 식을 작도해내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순서대로 등차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누가 주인공이지? Y. 가운데 있던 Y가 주인공이잖아.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공차 하나 덜 들어간 거고 이건 공차가 하나 더 들어간 수로 잡는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시작이 Y야. Y가 내 시작. 그래서 얘를 마치 A1을 A처럼 잡고요. 이거는 A-D로 잡고 이거는 A+D로 잡아. 원래 미지수 3개였잖아. 근데 A랑 D로 조질 수 있대. 미지수 줄여주는 작업하는 거야. 이런 것도 생각만 좀 해보세요. 이 재수없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홀수기면 가운데가 대답이 잘 나오는데 짝수기면 대답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맞아? Y, Z. Y랑 Z 가운데지.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운데에 누가 더 있어줘야 돼. 근데 걔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제가 A다 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새끼는 공차 하나 빼시고요. 뒤에 있던 Z는 공차를 하나 먹이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공차가 몇이야?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 2D. 2D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짝수개일 때는 여기가 A 더하기 3D로 가줘야 돼. 진짜로 그 가운데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얘는 A에서 2D만큼 빠져서 마이너스 3D. 이렇게 대칭을 이루도록 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지수로가 함수에서도 나와요. 수열이라는 단어만 쏙 빼고. 삼각함수 할 때도 나오고. 밑에 내려가서 문제 있는데 한번 봅시다. 빠르게 채우고 뒤쪽에 심화 문제 쭈루룩 풀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라. 자, 1번하고 3번을 더하래. 내가 시험 봤는데 1점 받고 3점 받았어. 평균 구하면 2점일 거야. 2점. 그래서 답 쓸 때는 이렇게 써주십시오. A1번하고 A3번을 더하잖아. 이게 2 곱하기 A2랑 똑같대. 평균 구하게 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A1하고 A3 더한 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그냥 시험 점수라고 생각해봐. 내가 1점 받고 5점 받았어. 평균이 몇 점임? 평균. 3. 3점. A3. 1번과 5번의 평균. 그래서 정답 쓸 때는 A1하고 A5 더한 것만 물어봤거든? 이게 2 곱하기 A3이 정답인 거야. A3이 2개 있는 거래. 마지막에 있는 것도 5점, 7점, 11점, 17점 받았어. 평균 점수 알려주세요. 5점,
7점, 11점, 17점. 이렇게. 내 점수는? A9. 얘랑 얘 가운데. 그럼 답 쓸 때는 곱하기 4에서 써야 되겠네. A 5, 7, 11, 17, 2, 4 곱하기 A 9. 그래서 본질을 다시 읽으세요. 넘기지 마라. 문제도 못 풀어가면 넘기지 마. 어떤 등차 수열이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 곱하기 2가 뭐냐면 두 사람, 이거 한개수 얘기하는 거야. 그 1번하고 3번의 가운데 그 놈을 이름을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 등차 수열인데 가운데 있던 놈 이렇게 불러. 또 1번하고 5번 더해달라 했잖아. 그래서 항 2개짜리 얘기하는 거야. 항 개수 써준 거고. 1번하고 5번의 가운데 1번과 5번의 가운데 이랬더니 3이라는 숫자가 나왔대.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수열이었다 해서 이걸 등차 중항이라고 한대.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던 게 좀 결이 다르잖아. 앞에 개수가 달라졌잖아. 이게 네 사람 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항의 개수. 규칙적으로 갑시다. 항의 개수. 그리고 그 네 마리의 가운데 찾은 거. 중항값. 이거 뭐냐? 뭐로 가는 게 좋을까? 항의 개수 애매하네. 너무 애매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가운데 A9가 없어가지고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구나. 이렇게까지 해놓고요. 뒤에 문제 있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항의 개수 곱하기 가운데 항, 항의 개수 곱하기 가운데 항이 수열들의 합이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거 문제 쉽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재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가운데가 주인공이니까 가운데를 먼저 써주세요. x제곱 플러스 2x. 걔는 어떤 놈이냐면 양 옆에 서 있던 애들 있지. 얘네들 더해서 평균 낸 애들이야. 그래서 가운데 항을 2배 처리한 게 양 옆에 항의 합과 똑같아. 가운데 2배 처리한 게 항의 합과 똑같다. 산술기하를 쓸 때요, 이렇게가 정석이 맞지만 문제 풀기 깝깝시러워서 2배의 루트 씌우고 두수의 곱으로 외우고 아마 막 풀었을 거야. 이게 둘이 평균 구한 거였잖아. 산술 평균? 이게 등차 수열의 등차 중항 성질하고 비슷한데 기억할 때는 2배 처리한 걸로 기억을 하자. 가운데 중항이라고 할게요. 중항값 곱하기 2한 게 사이드의 합, 양 옆에 붙어있던 애들의 합으로 쓴 거고, 분수 없이 쓴 거고,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하시면 여기가 4x, 여기 2x니까 플러스 2x에 상수항이 4였던 거 넘겨서 빼기 4 됐어. 2로 약분하시고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주시는 문제고, x값이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왔대. 둘 중에 뭐가 답이야? 1이요. 둘 다 답이야. 둘 다 답이야. 별 얘기 없으면 둘 다 답이야.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2배 처리한 게 양옆에 항의 합과 같다. 두 번째 131번 문제. 1하고 P하고 13. 1하고 P하고 13. 중간값 찾아라. 둘이 더해서 평균? 이 새끼 7이구만. 눈은 그냥 바로 푸시고. A5하고 A8이 주어져 있대. 둘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 3. 3. 그래서 3D라고 쓰시는 게 맞겠죠. 간격으로 가고 있네. 1이 7이 됐으니까 플러스 6. 둘이 똑같다. 공차가 2.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30번째 찾아달래. 자, A 플러스 29D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거 연습 계속 하는 거야. 5번째 수열이 나와 있더라 라고 하면 25칸을 뒤로 당겨주면 30번하고 비등비등해진대. 주어져 있는 항 그대로 활용해서 푸는 거. 1 플러스 2 곱하기 25. 51이 정답입니다. 간격을 가지고 시도를 하자. A1 굳이 소환할 필요 없다. A1을 소환하려면 A1을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구하지 말자. 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132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예제 132.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랑 베타를 갖는다. 오늘 시험 문제랑 조금 결이 비슷하네. 나 알파 베타 뭐 두 근 이지랄 해버리면 근계간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시도는 좀 해봐야 돼. 야,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돼? 안 돼요. 되는 반말이고 째끼야. 안 돼요. 돼? 안 돼. 근데 절대 안 돼요. 되는구나. 되는데?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거야. 내가 막 몇 번 얘기했잖아.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한다. 안 되면 완전 제곱 해본다. 완전 제곱 하기 싫으면 판별식 쓴다. 근데 그거 또 다 하기 싫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 쓴다.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그냥 하세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거 하지 말고. 인수분해 되면 하는 거야. 그리고 두근을 실제로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하는데 엠마 4랑 4 중에 누가 큰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푸셔야 되고 문제에서는요 1하고 알파랑 베타가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고 했거든. 이거 먼저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가운데 2배 처리한 게 사이드의 합과 똑같다. 이거 하나 해놓고 그리고 두근의 합 정도는 쓸까? 그러니까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전혀 안 중요한 개념 아닌가? 두근의 합? 그냥 둘이 찐으로 더해 이거 아닌가? 얘가 n. 그 다음에 이도저도 못하겠다, 뭐 연립도 못하겠다 하시면 이제 그걸 쓰셔야지. 나눠서 푸는 거를. 케이스 분류해야지. 개 귀찮아. 근데도 해야 돼. 어차피 서술형에선 다 나눠서 풀어라 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 그냥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빵점 받아요, 서술형.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알파가 2엠마 8이야. 여기다 넣은 거야. 등차 중앙성질. 그 다음에 1 플러스 4 하면은 여기가 5일 거고. 이거 괜찮은 거야? 이상한 거야? 2분의 13이요. 이상한 거야?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n자리 자연수래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순서를 바꾸세요. 알파가 4여야 되나봐. 베타가 엠마 4고. 문제에서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고 누가 더 크니가 주어져 있는데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보자마자 알 수는 없다. 케이스 분류해서 간다. 그래서 알파를 2배 한 게 8이고요. 1 플러스 베타 하시면은 엠마 3입니다. n자리 자연수니까 얘가 맞았겠다. n자리 찾기. 네, n자리 11 넘기세요. 2개 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2개. 133번은 미적을 하고 계신 분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아셔야 돼요. 어디로 스타트하는지 방향을 알아야 돼. 오늘 극대극소 배웠니? 네. 3, 4차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어? 지현아 배웠어? 3, 4차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죠, 방금. 그래? 어떻게 그리는데? 이렇게 쫙 갈매기. 갈매기? 네. 갈매기? 갈매기? 그거는 그래. M자? 형 저희 제대로 보는 거 배웠어? 너 자고 있을 때. 맞아요? 그 안에 올라오는 그 2차인데. 아 닥쳐. 여기가 1x 세제곱이 본체입니다. 3차, 2차, 1차 이렇게 있으면 3차 항이 저 함수의 본체잖아. 3차 함수 이렇게 읽으니까 대가리가 지금 1로 시작하는 3차식이 하나 나와 있네. 얘 홀수 차수인데 이거 뭐 안 배웠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배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 대수의 1단원 거듭제곱 꼬라고 똑같은 거야. 저거 어디로 스타트하냐? 밑에 있는 거. 1차 함수.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잖아. 이거 올라가면서 그리잖아. 이렇게. 이것도 올라가면서 그려. 근데 볼록이 조금 들어있는? 볼록볼록 해서 볼록이 2개 들어있는? 일단 저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안 배우면 모릅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kx 그냥 3번 만나는 위치에다가 딱딱 걸어볼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도 모르겠어. k 부호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만날 건가 봐. 일단 걸어주시고요. 뒤에가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생겼대. 예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둘이 어디서 만났니가 그냥 메인인 거라 교점을 구하는 문제고요. 서로 갖다 해놓고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넘기시면은 내림차순 정리해서 예쁘장하게 잘 써주시고
이거를 만족하는 근이 3개가 있다고 하길래 3번 만난다 했잖아. 내가 이제 옛날부터 배우던 거는 알파, 베타, 뭐 알파, 베타, 감마 이용해서 푸는 거였어. 근데 문제를 봤더니 고급 내용이 써져 있는 거야. 나 등차 수열이야. 이랬네. 누가 주인공이야? 셋 중에. B. 베타! 네. 베타가 주인공이야. 나는 얘가 첫째항인 것처럼 생각할 거거든. 그래서 나 그냥 얘 A라고 부르려고 그냥. A1의 그 A처럼 부르려고. 그럼 그 전에 있던 알파라는 애는 어떻게 해? A 마일 A 마이너스? N 1. A 마이너스 뭐라 써야 돼? 하나 덜. D라고 써야지, D. 이름 뭐야. 아, 헛소리 좀 하지 마. 아씨. A에서 공차 하나 뺀 거라고 써야 되고, 가운데 여기를 A라고 했으면 플러스 D 형태로 쓰셔야 되고, 그래서 감마에 해당되는 자리를 A에서 공차 하나 붙인 수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풀면 미지수가 3개이다 K까지 해서 4개야. 힌트가 4개 있어야 되는데 죽도록 풀어도 힌트 3개밖에 안 나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세근의 합, 둘씩 곱해서 더하는 거, 세근의 곱해서 힌트 3개밖에 안 나와. 미지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변형한 겁니다. A-D랑요, A랑요, A 플러스 D에서 실제로는 시간에 A랑 D랑 K 변수 3개, 그리고 힌트 3개 맞춘 거야. 모르는 거 없도록. 첫 번째는 세근의 합으로 갑니다. 두근의 합하고 졸라 똑같아. A분의 마이너스 B, 3하고 똑같아. 근데 다만 이렇게 셋이 더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계산하면 3A 나오네. D 없어지고. 베타가 A이면서 A가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냐면 두근씩 곱해서 더하는 거였거든? 원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였는데 둘씩 곱해서 합한 형태거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넓기로 가시면 돼. A분의 마비 A분의 C 1분의 K 해서 K. 야, 내가 실제로 2개씩 곱해볼게. 둘이 곱했어. 둘이 곱했어. 합차네. 둘이 곱했어. A제곱 AD. 그럼 식 안에 지워지는 거 혼종 새끼들 다 없어지고 3A제곱 있는데 A가 1이어서 그냥 3되고요. 마이너스 D제곱 하나 숨어있다. 나 D도 모르고 K도 몰라서 세 번째로 넘어가. 세 번째,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 네.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뭐 나오나? 마이너스 4래. A분의 마비, A분의 C, A분의 마이너스 D. 1분의 마이너스 붙어있는 4. 아, 4. 합차 먼저 하고 나중에 A를 붙입시다. 합차 먼저 제발 하세요.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합차에다가 A. 근데 A가 1이라서 이게 1-D제곱 곱하기 1이라 얘가 그냥 마이너스 4. D제곱이 5 나온대. 이게 몇이야 그럼? 이게 몇이야? 마이. K가 마이너스 2야. 뿔만까지 안 가요. 근데 굳이 구한다고 하면 D자리는 양수입니다. D자리는 양수. 마지막 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어지면 점심시간이 그거에 맞춰서 길어집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그림 좀 그려주세요. 공수 2 문제입니다. 공수 1과 공수 2. 아래로 블록이야. 썩을 아래로 블록. 꼭지점이 어딘가? 0,7. 이지랄. 근데 절대를 먹었다. 음수 쪽에 있던 거 뒤집어 꺾어라. 여기가 뾰족하게 올라왔겠네.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생겼겠네. 여기 포인트가 몇이야? 7이래, 7. 0,7 꺾어가지고 y는 k가 0하고 7 사이에 있어서 이거 상수함수니까요. 여기 중간에다 이렇게 싹 지나가게 할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A3, 여기가 A4인 건데 이차 함수의 대칭 축이 어디였어?
2차 함수의 대칭축. 축이요. 2차 함수의 대칭축. Y축. 여기 x는요. 그리고 여기가 2차 함수들의 대칭축이자 a 1, 2, 3, 4의 점 가운데이기도 해. 저는 얘가 첫째 항인 척 하면서 생각하고 풀 겁니다. 여기가 a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왼쪽으로 살짝 빠진 애가 마디. 여기서 공차만큼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항의 개수가 짝수개면 가운데를 지정해서 뭐 2.5번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확히 안 나와 있으면 그냥 거기를 a다 여기가 내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공차를 몇 개씩 더 떼고 붙일지를 결정을 하래. 자 그러면 실제로 2번하고 3번은 간격이 몇으로 잡혀 있어? 2D로 잡혀 있어. A 빼기 D, A 플러스 D, 2D만큼 차이나. 이거 A4가 A 플러스 3D야. 간격이 2D로 걸려 있어. 여기는 A 마이너스 3D였겠다. 거기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요,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계산할게요. 자, A 1, 2, 3, 4를 더했어요. 평균 내면 어딘가요? 0이래요, 0. 근데 실제로 이게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해서 다 더하면 D 없어지고 4A였거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이 맞아. A가 0이요. 그 개념이 맞아. 여기 0이잖아. 원래 X는 0. 그 개념이었잖아.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 K 값을 구하래요. 계산을 이제 해보자. X는 0 대칭이래. 그 다른 말로 Y축 대칭이라고도 하잖아. 계산을 좀 해보자. 여기는 밑에 있던 그림이 거슬러서 올라온 부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함수, 절대값 함수에다가 A 플러스 D가 그냥 D가 된 거야. D라는 걸 대입을 해서 절대를 취하면 이게 Y 값일 건데 얘 그대로 나가서 반대로 나갔어. 자, A 플러스 D가 그냥 D거든요? 절대값 함수에다 D를 대입해서 나오는 그 Y 값이 밑에 그대로 있던 거야? 뒤집어 까져서 올라간 애야? 그 여기에 있던 게 뒤집어 까진 거라 그게 절대값 바깥으로 나갈 때 반대로 나갔다는 얘기야. 뒤집어져서 나갔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지 않나? 이게 A 플러스 3D인데 A가 0이었어서 그냥 3D거든요? 제가 함수에다가 3D 대입 좀 해볼게요. 그 V자 뾰족이 함수에다가 3D를 대입했어. 이때 나오는 Y값 절대 처리되어 있는데 이거 그대로 나가 반대로 나가? 그대로 나가. 여기 있던 게 뒤집어진 게 아니잖아. 원래 위에 있던 애들이잖아. 이거 그대로 나가. 9D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제 D 넣었을 때 절대 붙은 거 여기 찍혀 있고요. 3D 넣었을 때 여기 찍혀 있어요. 같다. 둘이 똑같다. 같은 높낮이. 10D제곱이 14. D제곱이 5분의 7. D 뭐 굳이 구한다면 뿔마 루트 5분의 해가지고 5분의 루트 35일 텐데 제가 의도한 D는 점점 D로 나아간다는 그러니까 D가 양수인 채로 걸려있는 거라 저는 플러스만 선택을 했고요. 예제에서는 K를 구하라 했는데 사실 너네가 여기랑 여기랑 높낮이가 같다 했잖아. 그게 K라는 값으로 같은 거였어. 이런 게 다 K였던 거야, 이런 애들이 다. 그래서 D제곱에다가 5분의 7 넣으시면 5분의 마7 플러스 7 해서 5분의 28 얘가 K 값입니다. 함수 값으로 시도를 한 거네. 절대값 붙어 있으면 그대로 빠질지 반대로 빠질지 그 결정하는 문제였네요. 일단 밥을 먹고 오시고 40분까지 돌아오셔야 되고요. 늦지 마시고 냄새를 묻히고 오시면 안 돼요. 바로 쫓겨나요. 냄새 묻히고 오시면. 밥 먹고 40분까지 돌아오십시오.